ESG ETF를 고르는 기준 3가지. 첫 번째, 해당 ETF가 어떤 ESG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 ESG 지수가 어떤 평가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해당 ETF에 편입된 종목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네, 1편에서 ESG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2편에서는 관련 ESG ETF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참고로 ESG 관련 펀드와 채권은 좀 제외를 할게요. 왜냐하면 일단 찾아보니까 펀드는 보수가 좀 많이 비싼 편이더라고요. 앞자리가 1위더라고요. 그리고 채권은 보수는 싼 대신에 상품이 출시된 지 3개월도 안 된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SG ETF에 투자하실 때는 최소한 이 3개의 기준을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해당 ETF가 어떤 ESG 지수를 추종하는지. 두 번째, 그 ESG 지수가 어떤 평가사의 기준을 적용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ESG ETF가 어떤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물론 수수료나 시가총액 등과 같은 기본적인 분석은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러면 ESG ETF를 국내와 해외 상품으로 나눠서 볼게요. 우선 국내에 상장된 ESG ETF 상품을 보면 총 7개의 상품이 있는데 모두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7개 중에서 시가총액 탑3를 정리해봤는데요. KB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상품이 약 870억으로 1위를 차지했고 보수는 0.3%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총 1위인 KB스타 상품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3개의 기준 중에서 첫 번째, 해당 ETF가 어떤 ESG 지수를 추종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거는 네이버 금융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초지수에 보면 KRX ESG 사회책임 경영지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KRX는 한국거래소를 말합니다. 즉,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지수를 추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수는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지수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ESG 관련 지수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이 ESG 지수가 어떤 평가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거는 아까 한국거래소에서 봤던 해당 지수를 클릭한 다음에 보고서를 누르면 지수 산출 방법 파일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거를 다운받으면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니까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평가사의 기준을 적용해서 만든 지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5가지의 ESG 지수가 있었죠? 거기에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의 평가가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당 ETF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겠죠. 아까 봤던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보면 구성 종목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반영된 비중만큼 순서대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과 너무 비슷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ESG는 어느 정도 좀 기업 규모가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이 ESG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ESG의 투자 대상은 대부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의문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이럴 바엔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겠네? 라는 생각 솔직히 드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ESG ETF에 투자하든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의 비중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대기업 위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해외 ESG ETF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investing.com에 ESG를 검색하면 정말 많은 상품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미국과 유럽이 ESG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더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상장된 ESG ETF가 많고요. 추종하는 지수를 보면 MSCI에서 만든 ESG 지수를 따르는 상품이 가장 많아요. MSCI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해외 ESG ETF의 대표적인 상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추종하는 지수를 보면 거의 다 MSCI 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MSCI에서 정하는 ESG 등급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MSCI에서 정한 ESG 등급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리더, 평균, 느림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등급인 리더에 속하는 종목에만 투자하는 ETF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해외 ETF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현재 이 지수는 MSCI에서 만든 ESG 리더 등급에만 속하는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 이 ESG 지수가 어떤 평가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찾기가 쉽죠? 네. 그 지수 앞에 MSCI가 이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ETF에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 국내 ESG ETF처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국내와 해외 ESG ETF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평가 기준이 허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ESG 평가 등급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표준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서 기업의 ESG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은 약 100여 곳이 더 넘는데요. 이렇듯 평가 기관마다 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같은 기업이더라도 여기선 A등급, 저기선 C등급 이렇게 다른 등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 평가가 실제 그 기업의 ESG 평가와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완벽한 평가 지표는 없다는 걸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어떠한 평가 기관의 등급만 보고 이 기업의 ESG 등급이 낮다, 높다라고 단정 짓기엔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ESG ETF와 주의할 점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누가 ESG ETF 투자한다고 하면 3가지 기준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